안녕하세요. 이승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서 몇 문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몇 문제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예상 문제 1번입니다. 256쪽입니다. 저는 이승원입니다. 김문사 출판사에서 출간하는 책의 저자입니다. 자, 예상 문제 1번을 보게 되면 도장 작업에서 도장 7 작업입니다. 작업에서 작업 시 발생되는 유기용제를 측정하여 정량 정성 분석하고자 한다. 정량 정성 분석, 성분을 분석하고 농도를 구한다는 거예요. 정량은 농도를 구하는 것이고 정성은 성분을 구하는 겁니다.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가장 적합한 분석기기가 뭐냐 그랬어요. 적외선 분광 광도계, 흑광 광도계,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원자흑광 광도계. 여기 이제 원자흑광 광도계는 어떻게 됩니까? 원자흑광 광도계. 저것은 중금속류만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유기용제라 특히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죠? 유기용제. 이것은 뭐가 됩니까? VOC를 말합니다. VOCs 뭐 이렇게 류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것은 여기서는 이제 가스크로마토그래피가 되겠습니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유사 문제 2번에서 다음 중 가스크로마토그래피 GC를 사용하여 유기용제를 분석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출기가 뭐냐고 그랬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출기. 유기용제, 특히 여기에 지금 말을 했죠. 유기용제라고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유기용제. 우리가 이제 유기물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유기물 같으면 주로 이제 그 탄소를 주체로 한다고 그랬죠. 그죠? 탄소, 수소, 황 뭐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꽃 이온화 이것이 되겠습니다. 불꽃 이온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암기했던 거 이것도 이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ECD죠. FID, FPD, TCD.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열전도도 검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야기하는 불꽃 이온화 검출기는 요 FID가 되겠죠. 불꽃 이온화 검출기. 이온화 검출기가 되겠고요. 불꽃 광도 검출기는 요겁니다. FPD가 됩니다. 광도 검출기. 이거 뭔지 모르시는 분께 퍽탁 하고 이렇게 맞았다는 거죠. 그래, 이에 피가 난다. 퍽탁 하고 맞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전부, 그러니까 여기에 턱 있는 부분에 전부, 빨갛게 부어오른다 그랬죠. 그래서 광이 나고 열이 팍팍 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어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열전도도입니다. 열전도도 검출기가 되겠고, 여기에 이제 그 전자포획형 검출기는 요겁니다. 그래서 ECD가 이제 전자포획형 검출. 이거는 그 전자포획형은 뭐가 특징이라고 그랬죠? 베타선.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방사능입니다, 이게. 방사성물질이에요. 넘어가 보죠. 넘어가서 종합연습 문제 1번을 한번 볼까요? 1번. 자, 여기 이제 가스크로마토그래피의 검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단 고용부 코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거는 우리가 공부를 한번 했던 거죠. 그죠? 자,
검출기에서 몇 도까지 작동 가능한데 검출기는 400도.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850도 이게 틀린 거죠. 뭐 400도씩이야.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꼭 메모를 하십시오. 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GC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GC에서 적용되는, 이거는 고시에 있는 사항입니다. 고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이제 우리 보통 뭐냐면 정량한 게 검출한 게 뭐 3배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여기는 이제 다르게 뭔가 규정을 하고 있어요. GC에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필기를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GC에서 검출한 게, 첫 번째 이제 검출한 게, 이 검출한 게는 3.14에다가 표준 편차를 곱합니다. 파이 값이죠, 파이 값.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뭐 숫자 하나 더 있는데, 뭐 생략하겠습니다. 3.14에다 표준 편차를 곱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험에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메모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정량한계를 갖다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면, 이 정량한계, 이 GC에서 그렇습니다. GC에서. 검출한계 보통 3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검출한계 3배, 그러니까 이거는 4배로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곱하기 4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규정사입니다. 고시에서 규정된 사입니다. 여러분 4번입니다.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칼럼의 역할이 뭐냐 그랬어요. 전개가스, 예열가스의 전개와 시료의 혼합, 용매 탈착과 시료의 혼합, 시료 성분의 분배와 분리. 이게 뭐가 됩니까, 답이? 시료 성분의 분배하고 분리죠. 이 역할. 그래서 뭐냐면 이것 때문에 뭐가 됩니까? 이동 속도가 달라진다, 그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동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피크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위치가 뭐냐면 달라지는 거고. 이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정성 분석이 가능해요. 분석을. 네. 그래, 이제 피크 위치가 다르니까 이 위치를 가지고 정성 분석을 하는 것이고, 피크에 뭐냐면 피크의 면적, 내지는 뭐냐면 크기, 이거 가지고 뭐가 됩니까? 이거 가지고는 정량 분석을 합니다. 정량 분석을 해요. 이 정량 분석은 농도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농도. 이거는 성분이고요. 이거는 성분입니다. 성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잘 해 두십시오.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자, 예상 문제 2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의 중림 분리관에 사용되는 액상 성질과 액상 성질에 대해서 나왔어요. 액상 성질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고정상과 이제 액상이 있어요. GC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내가 필기를 한번 해줄까요? 먼저 이제 다공성의 담체를 이제 충진을 되는 거야. 요걸 충진하는 것과 요거 이제 액상의 막을 그러니까 충진하는 그 어디에 분리관이에요. 분리관을 뭐냐면 이렇게 형성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다공성의 이제 담체를 충진하는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GSC, 이걸 GC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요걸 GSC라고 합니다. 요거를 GLC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요. 저게. 그래서 이제 다공성의 담체를 충진하는 요거는 분리관 내에 이렇게 얇은 막을 그러니까 이게 충진을 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말하는 게 여기에 뭐냐면 이제 분리관을 이동할 때 이동상이라고 그러죠. 이동상. 이동을 할 때 얘는 뭐냐면 기체로 이동한다 그랬죠. 기체. 이동상이 이건 기체가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고정상을 보게 되면 고정상 이동하는 것이 기체고
고정상이 이거는 액상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액상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고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담체를 충전하는 게 이게 고상입니다. 고체상이라고 그러고 고상이 낫겠죠? 고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구분할 때는 두 가지로, 그래서 기체, 고체,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또 하나 분리를 해가지고 밑에 거는 액체, 고체, 크로마토그래피라 이렇게 구분해요. 그래서 이제 얘를 기체, 고체니까 이것이 뭐가 됩니까? GSC가 되는 것이고, 얘가 뭐가 돼요? GLC라 이렇게 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합착과 탈착이에요. 합착, 분배가 돼요. 분배. 요거는 분배 개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합착력과 요거는 분배 개수, 이렇게 이제 구분을 잘 하시도록 보이십니까? 얘를 지금 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얘. 액체, 고체, 크로마토그래피, 얘를 묻고 GLC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거리가 먼 것. 이 고상이 뭐가 되면 이게 액체, 이게 자체가 뭐가 돼요? 관에. 요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분리관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보일까봐, 분리관이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나? 막이 있는 거예요. 액체막.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걸어드리면, 여기 이제 액체막이에요. 요렇게. 액체막이 있고, 요 사이를 뭐냐면 여기에, VOC가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여기에 막을 이야기하는 막. 막에 있는 액체, 요 액체를 말하는 거예요. 액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액막. 액의 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휘발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휘발이 되면. 그 휘발이 되면 그냥 이거 VOC와 같이 나와버리죠. 막이 어떻게 파손이 되죠? 안 됩니다. 그쵸?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것, 휘발성해야 돼요. 없거나 뭐냐면 자주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농도에 역행한 건 농도에 영향을 주면 안 되죠. 전혀 영향을 줘서는 안 됩니다. 열에 대해 안정해야 된다. 음모 당연해야 되고. 시료 성분을 잘 녹일 수 있어야 된다. 액막. 이거는 뭐냐, 용해를 시켜야지. 그 시료 성분을 용해를 잘 시킬 수 있는 걸 쓴다. 당연하겠죠. 이게 뭐냐면 여기에 만들어지는 액막이니까 이 용액이 어떻게 됩니까? 시료 성분을 잘 용해시킬 수 있는 걸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이해하고. 분리관은 최대 온도보다 100도 이상 끓는 점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이 액막이 뭐냐면 쉽게 어떻게 됩니까? 분리관의 온도 영향을 받아서 끓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증발돼 버리죠. 그래서 이 액막도 역시 뭐냐면 여기에 100도 이상 끓는 점을 가져야 된다. 이게 끓는 점이 더 높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정리해 놓는 거예요. 요거. 이 지금 교재의 그 옆 모퉁이에다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시료 측정 시 측정하고자 하는 시료와 피크와 전혀 관계없는 피크가 크로마토그램 때때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유령 피크라고 한다. 앞에 우리가 그런 거 한번 했죠. 유령 피크의 발생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같았는데 여기에 지금 뭐냐면 답은 나와 있기를 3번으로 아마 답이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3번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맞죠? 3번. 근데 이 3번이 아닙니다. 답은 1번입니다. 1번. 킴이 됐다. 이거는 뭐가 됩니까? 무킴. 노화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노화됐다는 건 열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오래됐다는 뜻입니다. 우리 뭐냐면 된장 묵혔죠? 묵힌다 그러죠. 그 다음 김치 묵힌다 그러죠. 오래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두면 어떻게 됩니까? 분리관 컬럼이 뭐냐면 분리관 컬럼이 묵혀져 있다. 오래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적으로 뭐냐면 귀신이 나타나겠죠. 유령 피크가. 그죠? 그 묵혔는데 그런 귀신이 나타나지. 예? 샤파트 귀신 나타나는
그 소리 들어봤습니까? 저 시골 총구석에 뭐 아주 오래된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옛날 집. 거기서 뭐냐면 저 뭐 기퉁이 저 귀신 있네 뭐 그러지 맨날. 그래 묵혔다는 말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칼라면 남아있던 성분이 배출되는 경우는 맞아요. 예, 이거는 맞습니다. 예. 그럼 이제 노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뭐냐면 지금 이 원리가 뭡니까? 이 분리관에서 하는 역할이 그 잡아 당기는 힘 가지고 그 이동 속도가 달라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묵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기는 힘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낮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동 속도가 오히려 더 빨라져 버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남아있는 성분들은 맞는데 얘 단어가 틀렸다는 거죠. 충분하게 묵혔다 이 말하고 틀린 거예요. 요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저것은 답이 1번이 돼야 되는 것이고 운반기체가 오염되면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자 분리관이 여기 있어요. 분리관이 있고 요게 이제 끝나는 부분에 검출기가 있죠. 이렇게 이게 검출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가는 게 뭐가 됩니까? 시료가 들어가고 우리 앞에서도 내가 설명했어요. 여기 뭐가 들어갑니까? 요 분리관이 들어가는 것이 미안합니다. 이게 운반가스네요. 가스고 이게 뭐냐면 시료가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뭐냐면 이게 이제 분리관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운반가스가 이게 자체가 뭐냐면 오염이 됐다. 수소나 질소나 뭐냐면 이런 알곤, 그렇죠? 질소를 주로 많이 쓰죠. 질소, 헬륨, 알곤 이런 거 이제 불활성이 강한 것들 이런 걸 쓰는데 이게 뭐냐 오염이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염이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뭐냐면 위령 피크가 나타나죠. 그렇죠. 그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지금 현재 답이 무조건 1번이 돼야 돼요. 1번이 돼야 됩니다. 자, 문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 가스크로마토그래피로 물질을 분석할 때 분해능을 높이기 위한 조작으로 옳지 않는 것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답이 지금 뭐로 되어 있습니까? 정답이 4번에 3번으로 되어 있네요. 3번. 이 지지체 입자 크기를 크게 한다. 작게 해야지 되고. 지금 뭐냐면 제가 생각해서는요, 얘도 뭐냐면 틀렸어요. 예, 얘도 틀리고, 얘도 틀렸고, 그 다음 얘도 틀렸습니다. 틀리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세 개가 다 틀리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요거를, 요 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조작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바꾸고요. 요걸 하고 답은 뭐가 됩니까? 1번으로 만들어 주세요. 1번으로 만들었어요. 자, 왜 그러냐면 당연히 이제 뭐냐면 분해능입니다. 분해능을 높이고 분해능이 좋아지려면 분해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정대라고 그럴까요? 이게 이제 정대시키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냐 하면 분리관기를 길게 해야 돼요. 길게 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1m보다는 5m가 5m보다는 뭐냐 50m가 더 뭐냐면 이렇게 크게 할수록 분해능은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리관의 길이를 길게 한다고 그러면 고정상이 어떻게 됩니까? 많이 들어갔습니까? 적게 들어갔습니까? 고정상이 어디 있습니까? 분리관 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됩니까? 고정상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증가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체, 지지체. 어떤 이제 다음체나 이것을 가지고 이제 지지체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지체 입자 크기는 어떻게 작아야 됩니다. 요건 이제 고체 지지체입니다. 입자 크기는 작아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저온에서 좋은 분해능을 보인다. 온도를 낮춘다고 그랬는데, 그럼 굳이 뭐가 됩니까?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서 가온해가지고 분리관을 통과시킬 필요가 없죠. 응축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전기압을 이용하는 거예요, 전기압.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온에서 뭐냐, 고온 유지를 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 전기압이 커지죠. 그러니까 농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전기압에 영향을 줘요. 압을 뭐냐면 증가시키는 영향과 비슷한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전기압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상 물질의 이동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농도가 높아지는 형태가 되니 이동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동 속도를, 이걸 뭐냐면 속도 추진, 이동 속도의 추진력을 증가시킵니다. 이걸 뭐냐면 향상시켜요. 그러면 빨리 튀어나오겠죠. 빠르게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피크가, 제가 그릴 때는 뭐 이런 식으로 뭐냐면 뭐 그러니까 정령파장처럼 그냥 소음진동에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개념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화 영화 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돼야지만 이 부분이 어디 직진성이 좋다는 말은 침처럼 삐쩍삐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진성이 좋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제 여기에 고온을 유지하게 되면 이게 피크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쫙삐하게 서요. 이렇게. 빠르게 높이 이렇게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크가 뭐냐면 피크 분리가 잘 됩니다. 분리가 용이하다는 거예요. 겹치지 않고, 여기에 주변에 있는 피크하고 이게 겹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겹쳐져 버리면 그게 분해능이 안 좋죠. 판단이 잘 안 서니까. 근데 뭐냐면 멀찍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분해, 얘는 뭐지? 얘는 뭐다? 정확하게 분해, 그러니까 물질을 분해할 수 있죠. 물질을 선별할 수, 그러니까 가려낼 수 있다고. 그게 뭐냐면 물질을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 분해능입니다. 예. 피크를 통해서 물질을 가려낼 수 있는 능력. 그게 뭐냐면 분해능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피크 분리가 용이하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분해능이 증대된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해당이 돼요. 필기해 두시고요. 요거는 체크해 두시고, 그리고 뭐냐면 반드시 요거는 제가 뭐냐면 객관적이라고 그랬죠. 객관적으로, 저의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 아니라. 저 주관적으로 이거를 그냥 판단해서 답을 수정하겠다.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다른 책의 이제 저자들이 전부 다 답을 이제 저렇게 달아놓고 그냥 휘하면 있나 없나 한번 그 확인 한번 해보세요. 나는 뭐 다른 책도 잘 안 보니까.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요즘 좀 궁금해져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답을 푸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5분도 똑같은데요. 예. 그죠? 이건 다르나 또? 다르네요. 비슷한 문제 같은데 달라요. 자, 5분 한번 볼까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이거는 여러 번 출제됐는데요. 가스크로마토그래피의 분리관의 성능은 분해능과 효율로 표시할 수 있다. 분해능을 높이려. 이것도 분해능이네요. 저작으로 틀린 거 길게 한다, 이거. 고정상의 양을 크게 한다. 고정상의 양을 크게 한다. 고체 지지체 입자 크기를 작게 한다. 이건 또 이렇게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저온에서 좋은 분해능을 보임으로 온도를 낮춘다. 이게 뭐냐면 지금 분리관의 길이를 길게 한다. 이거 맞죠? 그 다음 고정상의 양을 크게 한다. 이거 맞죠? 제가 설명한 게 맞죠? 그죠? 고체 지지체 입자 크기를 작게 한다. 이거 맞죠? 맞고. 그럼 답이 이거지. 그죠? 이게 답이네. 저온에서 좋은 분해능을 보임으로 온도를 낮춘다. 저게 답이네요. 5번의 답이 뭡니까? 2번으로 돼 있네. 이걸로 돼 있어요. 이걸로. 이게 공개된 16년도인데 이게 공개된 답이 이걸로 돼 있나?
예? 고정선의 양을 크게 한다. 저거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닌데. 전 답을 그러니까 4번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거 무조건 저는 답이 4번이에요. 고온에서 저온 분해능을 보인다 이거죠. 고온에서 저온보다도 고온에서. 그래서 이거는 분리관을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래서 가열을 하는 겁니다. 대상 물질마다 이게 이제 규정된 온도가 있다 그랬죠? 네. 이 가스크로마토로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이 벤젠하고 벤젠, 페놀하고 CS2하고 뭐 등등 몇 가지밖에 안 돼요. 그 포르말데히드 같은 거는 어떻게 됩니까? 지시를 안 하고 뭐냐면 그 액상 크로마토그래피로 이렇게 하잖아요.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뭐냐면 이 끓는 점하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5번에 4번으로 답을 저는 수정하겠습니다. 4번으로. 네, 종합연서 문제 요게 그러니까 2번 체크하십시오. 이용화탄소를 그러니까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분석할 경우에 가장 감도가 좋은 것. 이거는 뭐가 돼요? 황을 가지고 있지. 이황화탄소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적합한 것은 3번이 되겠죠. 이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한번 체크하고요. 그 이 5번 같은 거요. 요게 전자 포획형 검출기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열심히 봐둬라. 그러니까 한번 나올 때쯤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예.